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종로 전국 모의고사 고3 영어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수능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시죠? 하지만 많이 기대했던 그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형태적으로 가장 좀 특이했던 거는 그 30번대 후반 36번, 7번, 8번, 9번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순서 문제 있죠? 문단 배열 문제라거나 문장 넣기 문제 그쪽에서 3점 문항이 3개나 나왔다는 게 가장 좀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9번의 어법 문제의 정답 그 지문 있잖아요. 그것이 좀 문장이 너무 좀 길어가지고 문장 구조 파악하는데 좀 곤란함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칸 문제에서는 3점 문항이 2개였었는데 특히 33번 문제가 소위 말해서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재진술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본문의 답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눈에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소거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선택지 중에서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답이 그냥 이거일 것 같다 이 정도만 아마 접근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3점 문항 위주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 밑줄 함축 의미 문제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문장은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what는 뭐만 것이지. 그러니까 이분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것 이런 얘기네요. 이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는 이 사람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스터 페이튼 씨가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선수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문장 전체에서 볼 때는 이 친구가 주어고 여기 있는 did가 동사고 what절이 지금 목적어네요. 다시 한번 그 주어 동사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튼 씨가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 여사분께서 그를 위해서 해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이 있잖아요. 미세스 어쩌고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페이튼 씨에게 해준 것이 뭔지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그럼 읽어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월터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became 되었는데 뭐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닝백이래요. 그러니까 NFL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의 미식축구인 거죠. 미식축구의 어떤 포지션입니다. 선수의 어떤 가장 위대한 어떤 그런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인부터 좀 보세요. 그의 가장 그 첫 번째 게임이죠. 첫 번째 게임에서 그가 ran for니까 달려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합했을 때 제로 야드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러닝백은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그게 이제 합산돼 가지고 몇 야드를 나아갔나 그게 참 중요한 지표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 아무런 야드도 이렇게 나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네요. 게임 이후에 헬픈투는 뭐뭐 하곤 했다. 내지는 뭐 우연스럽게 뭐 했다 이런 얘기죠. 이 게임 후에 그 사람이 working with 누구랑 함께 이제 걷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빌 어쩌고 하는 분이었나 봐요. 이분이 시카고 베어스라고 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팀 이름의 디렉터였대요. 뭐 감독이나 이사나 그런 분이겠죠. 높은 사람입니다. 감독 같은데 아무튼 이 감독님과 같이 길을 걸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와이프랑 함께 이제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제 위대한 선수가 됐던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 어떤 게임의 첫 번째 게임에서 뭐 잘 못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전진을 못한 어떤 그런 게임에서 감독이랑 감독의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걷게 되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tears래요. 갑자기 tears네요. 눈물이죠. 눈물이 이제 타고 흘렀는데 이 페이튼의 치크래요. 치크는 뺨이죠. 뺨을 타고 흘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잘 못했으니까 게임을 잘 못했으니까 뭐 분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좀 눈물이 흘렀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여성분, 그러니까 와이프 있잖아요. 감독의 와이프. 이 여성분께서 만져줬대요. 그의 어떤 팔을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컴포트 힘이라고 나와 있네요. 컴포트가 뭔데요? 컴포트는 좀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거잖아요. 달래주었다 이런 얘기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음 주에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밑줄 친 부분에서 여기 여성분께서 그를 위해서 해준 거라 그랬잖아요. 뭘 해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팔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만져줬다 이런 얘기죠. 만져주면서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해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주에 페이튼 씨가 러시포니까 뭘 얼만큼이나 달려갔는데 포지티브는 여기서는 플러스란 뜻이죠. 굉장히 많이 좀 달려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스타가 되었다. 이런 어떤 위로가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 게임이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키커 밥 토마스라고 나와 있네요. 플레이스 키커도 이쪽에 나와 있는데 미식축구 선수의 어떤 그 포지션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다른 어떤 팀 동료였나 보죠. 팀 동료인 토마스라는 사람이 대처리아를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기억했냐면 만약에 어떤 선수가 어떤 실수를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페이튼 씨가 재빨리 그를 위로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독의 와이프께서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위로해 줬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다른 선수를 위해서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핵심이 뭔데? 여기 컴포트라고 위로해 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 문장 볼게요. 앞 페이지 볼게요. 핵심적으로 해줬던 게 뭐냐면 위로해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컴포트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위로해줬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페이튼 씨가 크리티사이드로 나와 있네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충고했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충고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 좀 도와주고 날 좀 이렇게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3번 인스트럭트는 뭘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들의 어떤 기술을 좀 향상시켜라라고 가르쳤다. 4번 콘솔 드디어 나와 있네요. 콘솔이 뭔 뜻입니까? 콘솔이 컴포트랑 똑같은 뜻이죠. 위로해줬다 이런 얘기야. 정답은 뭐 4번인 거죠. 동료 선수를 위로해줬다. 실수를 했고 좀 슬퍼하는 동료 선수를 위로해줬다. 정답 4번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29번은 밑줄 업번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1번을 포함하는 그쪽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인위 치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다음에 마인드부터 보세요. 그 마음이 allow to니까 뭐뭐 하도록 허락되었다,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완도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게 허락되었다. 여기 free 다음에 ly가 붙어가지고 이거가 지금 부사잖아요. 이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더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나요?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역할로 틀리지 않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포함하는 게 상당히 문장이 깁니다.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부터 나와 있죠? 이 thes부터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어서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요소가 이 친구가 주어죠. 이러한 요소가 include래요. 포함했습니다. 뭘 포함했냐면 자기 인식이라거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거나 consideration 어떤 고려라거나 근데 뭘 고려하냐면 어떤 의미인데 어떤 사건이나 인터액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고려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include 있지. 포함했는데 뭘 포함했냐면 포함한 게 좀 많아요. 이렇게 좀 많으니까 한번 꺾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포함했는데 자기 인식 그다음에 뭐뭐에 대한 고려를 이렇게 포함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take에다가 밑줄이 이게 쳐 있습니다. 선택지 2번이 언제나 이제 밑줄 업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데 밑줄 업번 문제가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맞다고 가정을 해서 그게 그냥 부드럽게 설명이 되면 그 선택지는 틀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지 2번이 틀리지 않다고 처리하려면 take가 지금 동사처럼 보이죠. 내지는 동사 원형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이게 문장 전체 구조에서 이게 틀리지 않는가 그걸 처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가 동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왜 없냐면 벌써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일 수는 없거든. 그럼 조금만 더 뒤를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관점을 테이크한다. 그 다음에 reflecting on, 곰곰이 생각해 본다. 당신 자신을 그리고 남들의 어떤 감정을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추론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ake랑 제일 유사하게 보이는 게 어디냐면 여기 reflecting에 있잖아. 여기가 좀 주목이 됩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자, 좋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런 얘기잖아. 얘는 물결이 없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고, 뭐뭐 하는 것 동명사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한번 보면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게 얘랑 공통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and 있지. and 다음에 도덕적인 추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도 공통관계고 맨 앞에 다 공통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뭔가라거나 어떤 플래닝, 계획이라거나 아니면 뭐 고려라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쪽에 얘랑 공통관계이려면 take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라 다 뭐냐면 문장 전체에서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꺽스로 꺾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include의 목적어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택지 2번에 take가 맞다고 치려면 얘가 동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체에서 element가 주어져, include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동사일 수 없다. 그럼 이 구조가 뭔 구조냐? include란 동사 다음에 나열적으로 쭉 이렇게 뭐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2번이 마치 reflect ing처럼 동명사로 바뀌어서 뭐뭐 한다는 것, 목적어니까 뭐뭐 한다는 것을 바뀌어야 돼서 ing로 바뀌는 게 좋겠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게 나열적으로 쭉 나와 있다가 마지막에 and 다음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ing로 바꾸는 게 맞으니까 선택지 2번이 틀렸습니다.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에요. 답이 나왔네요, 벌써. 자, 선택지 3번이 어디 있죠? 네, 3번 포함한 문장. 예, 답은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리스트 뭘 초래하냐면 what, 뭐한 것이지. 전치사 to의 이제 목적어 역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하 모멘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래한다. 틀리지 않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예, 뒤쪽에서 think of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what 역할을 하고 what가 앞에 선행사를 담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틀리지 않습니다. 3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글쎄 제 생각에는 아마 4번으로 낚인 친구들이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empathize라고 얘가 지금 뒤에 s가 붙어 있는 동사네요. 동사. 그러니까 언제나 동사에 밑줄 쳐 있을 때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뮤지션, 베스트셀링, 뭐 라이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과학자인 다니엘 뭐 어쩌고 하는 사람이까지가 주어고 얘가 뭐 대절 이하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션이 한 명이고 베스트셀링, 그러니까 최고로 뭐 잘 팔리는 어떤 작가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학자 이 사람이 한 명이면 주어가 몇 명이에요? 주어가 3명이죠. 주어가 3명이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는 s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여기에 그 주어는 누구냐면 이 사람만 주어입니다. 이 사람만 주어고 앞에 있는 이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업은 여기 있는 다니엘 어쩌고 하는 사람의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뮤지션이자 작가이자 무슨 과학자인 다니엘 어쩌고가 강조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주어는 단일한 한 사람이니까 단수 처리해서 s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4번은 틀리지 않고요. 자, 5번은 여기부터 볼 거예요. connection between things 다음에 that 직전에 끊고 이렇게 괄호 묶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인했나 모르겠는데 삽입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건데 어떤 것이 어떤 거냐면 연결돼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것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에 그 밑줄 쳐 있는 거는 여기 워까지 같이 한번 밑줄을 쳐보면 수동태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at가 앞에 있는 things인데 그런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네, 수동태 구조가 맞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5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30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그 어휘 문제인데 이 문제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반대되는 어떤 그 두 가지를 보여줘서 논리 관계가 이게 맞냐 따져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답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게 언뜻 잘 보이지는 않고 뒤쪽 부분에 좀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일반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applicable, 뭐 적용 가능한 assumption은 추정이죠. 그 추정이라는 것은 대절 이하인데 consumers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producer는 생산자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maximize benefit, 이게 뭡니까?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관계돼 있냐면 무엇과 관계돼 있냐면 opportunity, 어떤 기회인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야? accessible, 접근 가능한 그 기회 이런 얘기네요. 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줄에 소비자하고 생산자 있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있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어떤 소비자, 생산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이제 이익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의 특정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기회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모두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나 부모님 중에 일부는 프로듀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정신적인 무형의 어떤 이득이 됐든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사람의 목적이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디자이어는 어떤 욕망이죠. 리치는 도달하는 거야. optimal outcome, 이게 뭐야? 최적의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최적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최적의 결과가 뭐냐면 이런 얘기겠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적의 어떤 결과인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때냐면 기본 포인트래요. 어떤 주어진 순간에 in time, 적절한 때에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subjective, 이게 뭔데요? 종속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영향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특별하다. to 어디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최적의 욕망에 도달하고 싶은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어떤 그 욕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subjective to요. 어디에 이제 종속된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디에 구체적이다, 특유하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하고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경제적인 행위자들이 보는지 뭘 봐요? 컨셉트, 어떤 개념인데 maximization, 극대화라는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혹시 헷갈릴까 봐 칠판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의 이제 생산자라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랬냐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익의 극대화라는 게 어디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어떤 그 뭐죠? 극대화라는 어떤 개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여기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likely to니까 뭐뭐의 가능성이 있는데 매우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무엇과? cultural value래요. 문화적 가치죠. 문화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 다 좋아요. 자, 이게 어떤 관점이 있지, 어떤 사람들의 관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관점이라는 것은 또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문화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래요. 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고 뭐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익이란 무엇이냐, 이익의 극대화란 무엇이냐 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건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각각의 문화마다 이익의 관점이 다를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익 극대화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관점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시 사회 내지 토착 사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토착 사회인 거네요. 토착 사회. 자, 토착 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어떤 증거가 있는데 대절 이하라는 증거가 존재한다. 대절 이하 보세요. 밸런스래, 밸런스. 밸런스가 뭡니까? 어떤 균형이죠. 무엇의 균형이냐면 현재와 미래 시기 사이의 어떤 균형. along with 뭐뭐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뭐와 더불어 그런 거냐면 that of, 여기 that가 뭐냐면 앞에 있는 밸런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형이냐면 또 무엇의 균형이냐면 환경적인 시스템 사이의 어떤 균형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어디요? 어떤 의사결정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금 원시사회라 그랬어요. 원시사회. 자, 위에서 말한 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이익 극대화가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원시사회에서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어떤 균형이 중요하대요. 균형이 중요하대. 그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이냐면, 이쪽 잘 보이시죠? 현재하고 어떤 미래 사이의 균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라 그랬어요. 환경 사이의 어떤 균형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사이 어떤 균형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시사회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대응하는 어떤 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대응하는 사회는 그 선생님이 미리 좀 빨간색으로 좀 칠해봤는데 화면상에 잘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현재의 소비자주의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경제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서 딱 달라지는 거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제 원시사회였고 여기서는 지금 현대사회인 거야.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덜 뭐뭐일 것 같다, 아니면 뭐 안 될 것 같다. 뭐가 안 되냐면 디스리가드래요. 여러분, 리가드가 뭔 뜻이야? 리가드는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뭐 하도록 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디스리가드는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지금 반대말 만드는 접두사고, 여기 있는 레스라거나 여기 있는 언도 반대말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의 어떤 변수를 적극적으로 뭐 할 것 같다,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좀 애매하니까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어떻다 이런 얘기고, 여기 뒷부분을 볼게요. 자, 관찰 가능하고 마켓 이렇게 그 홍보될 수 있는 거죠. 홍보되어지는 어떤 소비의 초점이라는 것은 이미디어트래. 이게 뭔데? 즉각적인 만족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랑 대비되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시사회가 아니라 이제 현대 소비자주의의 어떤 사회라 그랬어.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즉각적 만족 있지. 즉각적 만족이 어떤 중심 가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칠판에 적어봤는데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여기 있는 빨간색이랑 이게 대응하는 표현인 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까지 고려하고 미래 세대도 고려하고 이런 게 옛날 사회였고, 현대 사회는 이 균형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만 만족하면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 만족이라는 게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환경 따위를 뭐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야.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게 현대 사회란 말이야. 혹시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잘 느낌이 없으면 조금 더 읽어보면 됩니다. 좀 더 읽어보시면 여기 sustainability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파라다임이 어떤 변하게 됐다. 문화의 어떤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지속 가능성으로 변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원래 그냥 나만 만족하면 돼 이거였다가 지속 가능성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원시사회 개념입니까? 현대사회 개념입니까? 당연히 원시사회 개념인 거야. 미래 세대까지 함께 나아가자.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 환경까지 좀 보호하자. 이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으로 변하게 되었다란 말이 쉬프트란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현대사회는 지속 가능성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게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환경이라거나 사회적 정의라는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고려 안 해야 되는 거지. 고려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고려 안 한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어떤 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도 부정적인 멘트를 쓰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알겠습니까? 이 논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적으로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뭐 사회 시간이라거나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나거나 영어 지문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얘기 있지.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의 어떤 관점의 차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몇 번 써가지고 부정을 써가지고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문제 출제자께서 그 기술을 부리셨네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33번 빈칸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랄까 완전한 재진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로 답이 이렇게 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이제 똑같은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뉘앙스가 좀 비슷한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 좀 집중 조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xception이라 그러면 어떤 예외란 뜻이죠. few니까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외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such as 뭐 예를 들어서 텍스타일 뭐 더 직물이라거나 아니면 예, 뭐 시계 만든다거나 아니면 firearms라거나 기타 등등에서 대부분의 어떤 회사인데 1840년대 회사라는 것이 매우 작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제 예증된다 이런 얘기야. example이라는 단어 알죠? 근데 그 단어의 어떤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이제 예시된다 이런 얘기야. 뭐가 예시되냐면 어떤 개인적이고 또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인 건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도미네이트는 어떤 지배했던 거죠. 예, 감자 산업을 지배했던. 자,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1840년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firm, 이 회사죠. 회사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패밀리 런이래요.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고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매우 규모가 작았다. 매우 규모가 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았대요. 자, 이것이 스탠드. 스탠드는 서 있는데 아주 뭐 강렬한 어떤 반대쪽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날과는 반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회사의 규모가 작았는데 오늘날에는 좀 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 그 웨어는 앞에 있는 투데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가 employee 이건 뭐 고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50명의 일꾼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이제 간주되는 거죠. 언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직원 수가 50명이 되면 우와 크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작다라고 간주된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도 옛날에는 얼마나 더 작았냐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려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은 아주 명백한 어떤 그 디스팅션, 어떤 차이가 있다, 구별이 있다 이런 얘기야. 무엇의 구별이 있냐면 오너는 소유자죠. 내지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소유자라거나 매니저라거나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가족이 운영하니까 사장이 그냥 아빠이고 뭐 삼촌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장님, 뭐 관리자, 뭐 소유자, 뭐 직원 이게 완전히 구별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분 다음에 명사 이렇게 쓰면 뭐뭐를 고려하면 내지는 뭐뭐가 주어지면 이런 느낌이죠. 뭐뭐를 고려해 보자면 어떤 로컬 네이처래요. 어떤 지역의 속성이죠. 지역의 속성인데 무엇에? 시장의 어떤 지역적 속성이라거나 아니면 불확실함인데 가격에 대한 불확실함을 고려해 보자면 not surprising that 대절이하가 좀 놀랍진 않다는 얘기야. 자, 대절이하 보세요. 어떤 개인들인데 1840년대 개인들이 reluctant래요. 이게 뭐죠? 뭐 하기를 꺼리는 건데 뭐 하기를 꺼리냐면 그들 자신의 어떤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길 꺼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문장 직전까지 기본부터 출발하는 이 문장 직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의 회사는 매우 작았다. 오늘날의 회사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적었다. 이런 말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옛날의 어떤 상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40년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옛날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어떤 시장이 지역의 속성이 있었대요. 오늘날의 시장은 어때요? 지역 단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전국 단위 내지는 어떤 국제적인 단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지역적인 속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가격이 되게 불확실했다는 거야. 이런 걸 고려해 보자면 참 놀랍지 않은 게 뭐가 놀랍지 않냐면 당시 옛날의 어떤 개인들, 옛날 여기 있죠. 옛날의 개인들이 그들의 어떤 제한된 어떤 자원을 사용하길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좋죠?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넘어갈게요. 예, 유사한 이유로 다음에 봐봐. 은행들이 지금 뭘 했냐면 unwilling to니까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랬냐면 finance는 동사로 뭐 돈을 대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뭐 사업 팽창에 돈을 대주기를 뭐 꺼려했다.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lead to 또 뭘 초래하게 되었냐면 발전되지 않은 어떤 자본시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도 발전이 안 됐다 이런 얘기야. 결국에는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unwilling to 있지. 선생님이 먼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나도 문제를 풀면서 좀 비슷한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 unwilling to가 앞에 어떤 표현과 비슷합니까? reluctant하고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돈을 대주려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발전도 안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트랜스포테이션, 어떤 뭐 교통이라거나 운송이라거나 커뮤니케이션 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회사들이 또 할 수 없었는데 정당화시킬 수 없었대요. 인베스팅, 투자하는 것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죠. 투자를 정당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투자를 못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라고.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어떤 원재료의 어코디션, 획득이죠. 원재료를 내가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840년대 어떤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뭐 잘 못했다, 안 했다, 못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켓 컨디션 at the time. 당시 at the time이 당시인데 이 당시가 1840년대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빈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한번 소거법 제외해 볼게요. 1번 봐봐. 당시의 시장이라는 것이 apparent impact on 어디에 어떤 분명한 효과 영향을 끼쳤다. 어디에?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시에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 끼쳤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2번 매우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사실 여기 uncertainty란 말을 쓴 거는 본문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가격이 뭐 불확실했다는 말 나오지 그게 뭐 정치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좀 오바 같고 3번 허락했는데 어떤 가격과 마진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상인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을 마진이라 그러죠. 가격과 마진이 회복되도록 했다. 네, 가격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는 본문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4번 레트는 하도록 시키는 건데 이러한 회사가 법적인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법적 의무라고 뭐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까? 그런 말도 언급된 적이 없었죠. 5번이요? 다른 어떤 제도가 impractical, 이게 뭐죠?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게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랑 좀 비슷합니까?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속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은행도 참여하지 못했고 어떤 뭐 자신도 뭐 그 투자를 못했고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못했다는 이 뉘앙스 쪽에서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 색펜을 바꿀게요. 본문에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이 됐으니까 이게 뭐 소용없는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부정적인 느낌으로 5번이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5번이 확실히 맞다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것들이 언급된 적이 없거나 1번 같은 건 그냥 공자의 말씀이죠. 맞는 게 맞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마치 뭐 지금은 뭐 11월 달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날씨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5번이 그나마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볼게요. 자, 본문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뭐 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고 회사도 뭐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안 된다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니까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impractical이 있다. 다른 어떤 제도도 소용없는 것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정답으로 고르는 게 그나마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34번 빈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33번하고는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유형의 빈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 재진술하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이 최소한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나와서 결국 그게 이제 정답으로 되고 그 부분을 좀 다른 표현으로 쓴 게 선택지에 있는 걸 찾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비록 어떤 emphasis, 어떤 수많은 어떤 그 강조점이 어디에 두어진다 할지라도 어디에 두어지냐면 creativity, 어떤 창의성이죠. 개인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창의성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강조점이 두어진다 할지라도 자,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컨센서스래요. 어떤 합의가 있는데 어떤 합의가 있냐면 대절이하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critical component, 어떤 주요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요소인데 창의성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cross discipline collaboration이래. 이게 뭐야? 크로스는 뭐뭐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뭔 뜻이냐면 학문이라는 뜻도 있는데 학문의 어떤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분야 간의 어떤 협업이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단계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합의가 존재하는데 그 합의가 어떤 거냐, 어떤 뭐 동의가 있는데 그 동의가 이제 어떤 동의냐면 창의성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창의성의 어떤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어떤 거냐면 학문 분야 간의 어떤 협업, 이것이야말로 창의성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 요소인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사실상 어떤 그 연구자들이 대절리아라고 대절리아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과정을 accelerating, 어떤 촉진시킨다는 거죠. 대절 내부에서 주어가 accelerating, 얘가 주어입니다. 촉진시키는 건데 어떤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학문 분야 간의 컨버전스래요. 컨버전스는 크로스랑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접합되고 만나고 뭐 융합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컨버전스야. 학문 간의 어떤 협업 내지는 컨버전스인데 뭘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브릿지는 뭘 또 다리를 놓는 거지. 다리를 놓는 게 뭐야? 어떤 학문 분야가 있을 때 다리를 놔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브릿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건데 여러 가지 멀티플이래요. 여러 가지 어떤 학문 분야. 예를 들어서 학문 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치에서에 걸리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너무 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구자들이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절 내부만 중요한 거죠. 대절 내부 볼게요. accelerating, 뭐가 가속화시키는 건데 서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좀 긴데 학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학문 분야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수많은 어떤 분야와 같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다리를 놓음으로써 학문 분야 간의 컨버전스,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까지가 주어고 이제가 대절 내부의 동사예요. 그렇게 가속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중심적인 어떤 목적이 되는데 창의성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어떤 목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 이렇게 노란 색깔 협업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창의성을 촉진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창의성을 촉진시키려면 학문 분야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크로스라거나 컨버전스라거나 브릿지라거나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답은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벌써 한 3번째 반복됐기 때문에 답이랑 뭐 관계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사실상 어떤 과학의 논문인데 머처라는 것은 성숙한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분야,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물리학이라거나 생물학이라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성숙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의 논문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페이퍼스가 주어인 거지. 그런 과학의 논문들이 보통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팀을 가지고 있다. 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람이 함께 모인 어떤 팀이겠죠. 근데 그 팀이 consisting of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수십 명의 어떤 작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작가가 어디 출신이냐면 멀티플 또 나왔네요. 색펜으로 칠하지는 않았는데 수많은 어떤 분야, 학문 분야 간에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학문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모아야 된다.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달라 볼게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얘기야. 이 사람 2명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수많은 benefit, 장점이 존재한다. to 이하 쪽에는 장점이 존재한다. to 쪽으로는 장점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칸 부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멘트가 나오면 됩니다. 학문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 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뒤에서 보니까 인터랙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 간의 상호작용도 뭐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색펜 칠했던 거의 내용이 선택지에 있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1번 보세요. sharing 컨셉트래요. 컨셉트하고 아이들 어떤 개념이라거나 어떤 생각을 여기 또 나와 있네요. 학문 분야에 걸쳐서 공유한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러니까 학문의 다양한 분야 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팀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성에 기여하는 길이다 라는 얘기가 전체 이야기니까 답을 뭐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되겠어요. 특히 이제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특히 본문에 좀 많이 나와 있죠. take는 취한다 이런 뜻이야. take action 그러면 취하는 거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데 학문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 뭘 가지고요? 유효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학문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야.
사실 뭐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게 하려고 3번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4번은 뭔가요? 비판주의 이런 뜻이죠. 비판주의를 as-i라고 보는데 어떤 표준에 대한 적용으로 본다. 네, 뭐 알 수 없는 말이고. 5번은 뭡니까? investigate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독특한 어떤 특성을 조사하는데 각각의 학문의 독특한 특성을 조사한다. 독특한 특성이란 말이 완전 반대말인 거지. 어떤 팀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쪽이기 때문에 5번은 제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빈칸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뿐만 아니라 대입파악 문제라거나 아니면 21번에 함축의미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요약문 있죠? 40번에 그쪽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는 37번에 문단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게 주어진 거를 당연히 열심히 읽어봐야겠죠. 주어진 거를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상적인 단어가 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칠판에 정리 좀 해볼게요. 읽고 나서. 그레이터래요. 더 나은 어떤 지구적인 어떤 음식의 세큐리티. 세큐리티라 그러면 어떤 보안, 안정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요. 지구상의 지구적인 어떤 음식의 안전, 음식의 안보가 더 높게 존재한다면 또 뭐가 존재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플루이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플루이드라 그러면 뭔 뜻입니까? 액체란 뜻도 있고 유동적이다, 흘러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어떤 주요한 음식 상품에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식의 안전 있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음식의 안전, 음식의 안보. 네, 음식의 안전이라 그럴게요. 음식의 안전 내지 안보, 확실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국제무역이라 그랬어. 네, 국제무역의 유동성이라고 좀 번역할게요. 플루이드라는 단어를. 자, 우리말로 직역한 게 이건데 말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국제무역의 유동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국제무역이 잘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막 흘러가는 거니까 어떤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음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자, 2006년과 2008년에 있어서 음식 가격의 위기라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한 원인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음식 가격의 크라이시스래요. 크라이시스는 나쁜 거죠. 크라이시스는 여기 세큐리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반대 얘기예요? 반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참 이렇게 유동적이면 참 좋게 되는데 음식이 참 안전하게 되는데 음식 가격의 위기라는 거는 안전하지 못한 거지. 이런 것은 대절 다음이다. 이런 얘기야.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농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프로듀스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어냈냐면 프레셔 어떤 압박을 만들어냈다. 뭐에 대한 압박이냐면 더욱더 많은 프로텍셔니즘. 이게 뭡니까? 프로텍트라 그러면 보호하는 거지. 보호주의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호주의란 말을 선생님이 먼저 좀 빨간색으로 칠해봤는데 보호주의라 그러면 여기는 국제무역의 유동성 있지.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요? 반대 얘기 같아요? 보호주의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나라가 있을 때 A라는 나라의 자국의 산업, 농업 같은 걸 보호하고 싶은 거야. 보호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보호주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호주의라고 한번 써볼게요. 보호주의. 무역 용어, 경제 용어로는 이걸 보호무역이라 그럽니다. 한번 써볼게요. 보호무역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보호주의라는 것은 국제무역의 유동성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이게 잘 안 되도록 하는 거 있지? 안 되도록 하는 게 보호주의니까 이렇게 보호주의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영향,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어떤 표현이 있고 마지막에는 보호주의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1 부분의 첫 부분 보겠습니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멤버십이래요. 국제무역 조직이나 다른 어떤 국제적인 어떤 경제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회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등장했네요.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네. 앞부분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B번 볼게요. B번의 앞부분. Unlikely that, 대절이하일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네요. 현대 러시아 공화국이 maintain,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한 조직을. 왜냐하면, 엑스포트는 수출이죠. 얘는 뭡니까? 수출을 제한하는 거지? 수출의 제한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뭘 초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 러시아가 이렇게 어떤 그 수출을 제한하는 거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수출 제한하는 것이 안 좋은 어떤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가격 떨어지는 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라고 나와 있네요. 또 그러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B번이 맨 먼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맨 먼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B가 맨 먼저 나올 수 없죠. 아까도 A번에서 지금 그 러시아의 어떤 관계, 국제 단체 사이에서의 어떤 회원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러시아 얘기가 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A번, B번은 좀 어색하고 C번을 먼저 볼까요? C번 보세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지금 어떻게 끝나냐면 주어진 글에서 보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로 든 게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번이 첫 번째로 나오면 되겠죠. 이게 지금 주어진 글이고 주어진 글 다음에 C번이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보호주의에 대한 사례로 이제 C번이 나왔어요. 자, 보호주의에 대한 얘기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거고 자유무역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스테이트 그레인 트레이딩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대요. 이게 뭐야? 국가 곡물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목적이냐면 컨트롤,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호주의, 프로텍셔니즘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무역 회사, 그게 통제하려고 그러는 무역 회사를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어진 글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요 다음에 이제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볼게요. 봐봐. 그러한 어떤 보호주의라는 것이 cannot be sustained래요. 유지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대 어떤 지구적인 경제, 지구 경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제에 있어서 그러한 보호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화국이 그러한 어떤 단체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단체라는 게 C번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지 여기. 국가 곡물 무역 회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C 다음에 B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번 마지막이랑 그 B번 쪽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국가 곡물 어떤 무역 제도 있잖아요. 여기 회사 있죠. 이런 회사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세계적인 무역을 저해하니까 이렇게 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번 부분에서 맨 앞에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욱이 이런 얘기지. A번의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어떤 회원권인데 이런 것이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이 있죠.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B번하고 비슷한 얘기가 A번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앞에 in addition이 A번 쪽에 있기 때문에 B번하고 A번의 관계에서는 뭐가 나중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in addition이 A번 쪽에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가 뒤쪽에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C가 맨 먼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B하고 A의 관계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A 맨 앞에 in addition이 있으니까 이런 순서 CBA 이렇게 정답 부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용이 조금 박스 안에 내용이 조금 난해하거나 경제 문제여서 낯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8번이네요. 자, 이번 11월 종로 시험에서는 그 순서 문제의 3점짜리가 좀 이렇게 3개나 배치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의 맨 앞에 in other words라고 나와 있네요. 다른 말로 해서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야?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문장이라 그러겠죠. 직전 문장이랑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니까 똑같은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랑 직전 문장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한 번 더 설명한 게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박스 안에 좀 읽어볼게요. 자, 오래된 adaptation, 이건 적응이란 뜻이죠. 오래된 적응이 아마도 아직까지는
selected out이래요.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개체로부터 이런 얘기야. 선택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not가 있으니까 선택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도태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어떤 개체로부터 도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선택 압력이 최근에 변화했더라면 이런 얘기네요. 잘 모르겠죠. 어떤 뭐 생물학에 대한 내용 같은데 여기 어떤 선택 압력이 최근에 변했대요. 그러니까 선택 압력이 변했다는 얘기가 어떤 뭐 생물학적 지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 표현이 어딘가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나 찾아보면 되겠죠. 처음부터 보세요. 예,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댑테이션, 현재의 어떤 그 적응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는데 to work well, 잘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거다. 예, 과거의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해서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참 우리의 선조들이 잘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자연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적응한 그 상태가 지금까지 오는 거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더 많은 어떤 offspring은 어떤 자손 더 많은 후손들 있잖아. 더 많은 후손을 과거 환경에서 가졌었던 그런 사람들이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트레이트는 어떤 특성이죠. 그들의 어떤 특성을 pass on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현재 세대한테 이런 얘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과거 환경에서 자손을 많이 좀 이렇게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자손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들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자손을 많이 남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그 선조들의 어떤 특성이 당연히 현재 세대에 전승이 잘 되었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환경이 stay, 머무른다면 상대적으로 constant가 뭡니까? 항상적인 일정한 이런 얘기잖아요. 일정하게 머무른다면 그러면 그 특성이라는 것은 작용할 것이다. 예, 현재 환경에서도 이런 얘기네요. 자, 본문에서 읽었던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특히 이 표현이 있잖아. 선택 압력이 최근에 변화했더라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표현이 좀 비슷하지만 약간 반대 표현인 거 알겠습니까? 이 표현이요. 지금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어떤 특성, 나의 어떤 적응력 이런 것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선택해야 된다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환경이 변해야지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압력이 존재하는 거잖아. 여기는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완전 반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면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환경이 최근에 변화했더라면 그러면 어떤 특성인데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에요? 트레이트, 특성이죠.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한때는 적응력이 있었던 그런 특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적응하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방금 읽은 이 문장 있지?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 주어진 글이 있었죠. 선택 압력이 최근에 변했더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가 변한 거야. 자연 환경이 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바로 직전까지가 빙하기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잘 적응했던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변했어. 어떻게? 빙하기에서 되게 따뜻한 시기로 변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환경이 변한 거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옛날의 어떤 그 특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먼저 칠했던 이 표현 있지. 이 표현이 바로 어디 있죠? 3번 직전인가요? 3번 직전에 이렇게 최근에 변화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과거에 한때 원스요. 한때 적응력이 있었던 그런 특성들이 더 이상은 적응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야? 결국 앞에 있는 얘기랑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 똑같은 표현이니까 정답은 여기 3번인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일컫는다. 예, 진화 지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진 글은 앞에 있는 얘기를 한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 멘트가 없어도 문장 구성에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멘트가 3번 직전에 어디 있죠? 3번이? 네, 3번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에 갖다 꽂히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넘어갈게요. 39번이네요.
자, 39번 문제가 순서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내용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커스부터 보세요. 어떤 현장 생물학자들이 또 다른 어떤 유기체를 발명했다. 지구상에서 매일매일. 근데 그 유기체가 어떤 거냐면 new to us. 우리에겐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투부정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마블렛 어디 경탄하게 되는데 인벤트는 뭐가 이렇게 발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발함 뭐 이런 얘기야. 독창성 이런 얘기예요. 얘는 또 다양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자연의 다양성과 기발함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이지 자연. 빨간색으로 써놨네요. 자연이라는 게 매우 다양하고 기발하다,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incredible. 네,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어떤 생명체의 어떤 복잡함이 disguise, 위장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singular라 그러면 단수란 뜻이잖아요. 단일함을 위장시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생명체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는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죠, 이거. 되게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어디 있어? 생물학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좀 새로운 어떤 뭔가를 발명해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인 속성을 어떤 감춘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단지 한 개의 생명체만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되게 새로운 놈들이 많이 딱 등장하니까 야, 자연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감춰지고 자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게 이제 단일함 이런 얘기야. 대응하는 말이죠. 특히 이제 이거하고 대응하는 말입니다. 단일함이라는 게. 좋아요. 오늘날의 어떤 모든 생명체라는 것이 descended, 네,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unbroken line이에요. 뭐 깨지지 않은 어떤 한 줄이 있었나 본데 그게 duplication. 이게 뭡니까? 복제지, 복제. 복제라는 것이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다양한 놈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지. 이 복제라는 것도 여기 있는 단일성의 개념이랑 맞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고대의 옛날에 몰큘, 어떤 뭐 분자인데 그 분자가 어떤 하나의 고대의 어떤 세포 안에서 작용했었던 그런 분자인 거고 그리고 이 세포 안에 세포라는 게 뭐냐면 작동했던 세포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 전문 용어 같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분야 같은데 생물학에서 따질 때 옛날에 하나 어떤 되게 좋았던 잘 작용했던 어떤 세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잘 작동을 했던 또 분자가 있고 그 분자로부터 수많이 복제를 해서 그게 깨지지 않고 쭉 내려오는 게 현대의 어떤 모든 생명체다 뭐 이런 얘기네요.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생명체의 어떤 대단한 다이버시티, 어떤 복잡함,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것이 반복하고 있는 거다. 뭘 반복하냐면 수십억 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작동했었던 어떤 해결책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죠.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복제한 거고 반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대응하는 표현인 거죠. 1번 한번 볼게요. compare to 뭐에 비교했을 때 모든 어떤 가능한 배열에 비교했을 때 무엇에 어떤 물질과 에너지 어디요?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과 에너지를 배열할 때 상당히 많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비교했을 때 생명체 솔루션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그 어떤 말이 있냐면 가능한 배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능한 배열이 좀 많다는 뉘앙스입니까? 별로 없다는 뉘앙스입니까? 여기 있는 물질과 에너지,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어떤 배열시키는 어떤 그 조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잡할 거 아니에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체 해결책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해 보이지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부터 보세요. 자, yet가 중요합니다. yet에다가 괄호 크게 묶어볼게. yet가 무슨 뜻인데요? 그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목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뇌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요.
diversity, 다양성인데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occupy가 뭡니까? 점유하는 건데 매우 조그만 부분만을 점유한다. 네, 앞에 있는 문장이랑 논리적인 관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반대입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우리 뇌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인데 우리 뇌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짓수는 뉘앙스가 어떤 거야? 많다라는 뉘앙스야? 별로 없다라는 뉘앙스야? 많다라는 뉘앙스죠. 상상할 수 있는 가짓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조그만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양성이 많다는 얘기야? 아니면 단일하다는 이야기야? 다양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뭐 조금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요 문장이 직접 문장이 있죠. 바로 직접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직접 문장도 뭡니까? 모든 어떤 가능한 배열과 비교했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비교했을 때 생명체 해결책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비슷한 얘기죠.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노란색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yet라고 써놨잖아. yet는 뭐지? 역접되는 거지. 역접되는데 만약에 정답이 여기 어딨죠? 2번. 2번이 아니라면 이번에 여기 주어진 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어가면 요 직전과 직후 문장이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다. yet가 반대하는 거 이어지지 않는다. 정답이 2번이 아니라면 yet 다음에 뭐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n other words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지는 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yet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답이 2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2번이 아니라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2번에 있는 내용이 앞에 읽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앞에서 나온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지는 않을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11월 종로 모의고사 3점 위주로 8문제 정도 해결해 봤는데요. 혹시나 이 문제를 제외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해설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질문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